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영국 정부가 고소득자에 대한 45%의 세율 감면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가 거센 여론 악화로 인해 결국 열흘 만에 없던 일로 되돌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영국 등 유럽 전역에서는 높은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에 견디지 못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데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국제 유가 하락 속에 산유국들이 감산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영국 정부가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대상이 되었던 이 감세안을 결국 철회했네요. 네, 그렇죠. 리즈 트러스 신임 영국 총리가 취임 후 내놓은 그 첫 번째 정책이었죠. 이 감세안인데 결국 철회했습니다. 영국 감세안의 핵심은 뭐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입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45% 세율,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세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이 세율을 감면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쿼지 콰탱 영국 재무부 장관이 45% 세율 감면을 진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고소득자에 대한 45% 세율 감면이 이번 감세안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로 인해서 사실상 이 감세안 자체가 철회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영국 정부의 고소득자 감세 정책은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굴욕적으로 폐기가 된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리즈 트러스 총리가 지난 9월 23일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3일 이제 감세안을 이제 사실상 철회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열흘 만입니다. 단 열흘 만에 감세안이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11천하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아주 굴욕적인 표현인데요. 영국에서 이 45%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숫자상으로는 많지 않죠. 많을 수가 없죠. 그렇죠. 성인 인구의 1%, 한 50만여 명 정도입니다. 이 50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을 진행했던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고요. 근데 이 숫자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50만여 명 1%지만 워낙에 고소득 부유층이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45% 세율을 적용할 때 걷어들이는 세입 규모가 약 60억 파운드. 63억 달러화로 63억 달러에 달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감면해 준다는 얘기였어요. 그러자 뭐 난리가 났죠. 영국 내에서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영국의 감세 정책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긴축에 나서면서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영국의 이 정책은 완전히 그것을 수포로 되돌린다. 이런 지적을 했고 미국도 나섰습니다. 영국 감세안에 대해서 긴축에 역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매우 우려된다. 아주 이례적으로 비판을 가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2주 동안 긴급 국채 매입을 발표하면서 영국 정부와 반대 행보를 보였습니다. 영국 정부가 이렇게 고소득 부유층에 대한 이 감세안을 이제 발표하면서 영국의 이 파운드화가 가치가 폭락을 하고 위기 상황이 되니까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나서가지고 긴급 국채 매입을 하면서 지금 상황에 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와 영국의 중앙은행이 완전히 따로 노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결정타가 나왔죠. 어제 S&P가 영국의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하는 이 전망치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치명타였습니다. 영국의 국가 부도가 영국의 국가 파산 위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이런 긴축 상황에서 고물가 시대에서 영국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핀다는 거는 이건 누가 봐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S&P가 부정적인 신용 등급까지 내리면서 파산 위기까지 몰렸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결국 물러섰습니다. 더 버텼다간 아마 정말 영국이 국가 파산 사태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도리 없이 물러섰습니다. 네, 근데 오늘 발표는 사실은 리즈 트러스 이 총리가 아니라 이 재무부 장관이 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쿼지 콰탱 재무부 장관이 오늘 공식적으로 영국 감세안 철회 발표했습니다. 물론 뭐 주무부서기 때문에 재무부 장관이 발표할 수도 있지만 상황의 심각성이나 그렇죠. 그동안의 논란을 감안하면, 그리고 이
감세안을 내놓을 때 리즈 트러스 총리가 직접 발표한 것 등을 감안하면 예, 이 철회도 당연히 총리가 나섰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리즈 트러스 총리가 철회하는 것은 결국 재무부 장관에게 떠넘기고 본인은 사라졌습니다. 이 감세안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비난이 빗발치고 영국 내 여론이 악화되니까 단순히 본인이 빠진 것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재무부 장관에게 전가시켰어요. 아주 최악의 모습 보였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감세 정책은 쿼지 콰팅 재무부 장관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렸어요. 이게 아주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에서 사람의 본질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리즈 트러스 총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셈입니다. 누구도 믿지 않을 변명이에요. 이걸 누가 믿습니까? 리즈 트러스 의원이 총리가 되기 전에 갖고 있던 핵심 공약이 뭡니까? 바로 이 감세안이었어요. 리즈 트러스 총리 본인의 핵심 공약이었고 이걸 총리가 되자마자 첫 번째로 이제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거센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 못하게 된 건데 이걸 재무부 장관 탓으로 돌려버리는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당 내에서도 리즈 트러스 총리에 대한 여론이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요. 보수당도 감세안을 강행할 경우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소식통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보면 보수당 내에서 지금 당장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최소한 70명은 반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리즈 트러스 총리가 이 감세안을 밀어붙이려고 해도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기 당의 보수당 의원들도 최소한 지금 70여 명이 반대표로 던지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이제 안 하게 됐는데 문제는 안 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본인 탓이 아니라 재무부 장관 탓이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의 모습을 보였어요. 이렇게 되니까 여론도 지금 뭐 아주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리즈 트러스 총리의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영국 내에서 지지율이 18%에 좀 불과하고요. 반대한다는 그 응답은 절반이 넘는 55%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리즈 트러스 총리에 대한 지지율 18%, 반대한다는 비율이 55%. 그러니까 이 지금 리즈 트러스 총리는 사실상 총리로서 역할을 지금 해나가기 어려울 정도 상황이고요. 그 보수당 내에서도 그래서 리즈 트러스를 간판으로 해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당이 차기 총선이 열리기 전에 리즈 트러스를 총리직에서 지금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총선 직전에 끌어내리는 건 의미가 없죠. 이미 그렇게 되면 너무 타격이 크니까. 그래서 아마 최대한 빨리 끌어내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리즈 트러스가 총리직에 오래 머물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을 봤는데 방송에 출연해서 리즈 트러스 총리가 이 대담을 하는데 그 방송 진행자들이 굉장히 가시돋친 질문을 마구 퍼부어대고요. 리즈 트러스가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러는 모습이 잡히는데 제가 봐도 총리직에 오래 머무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인 노동당은 나라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어서 지금 영국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리즈 트러스에 대해서 아주 맹공이어서 아마 최단명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지도자가 못하면요 끌어내리는 시대입니다. 언제까지 뭐 임기가 뭐 4년이 보장됐다, 5년이 보장됐다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나라가 망가지는 거를 왜 봐야 됩니까? 사람들이 물론 표로 뽑아준 지도자지만 잘못하면 바로 또 끌어내리는 게 네. 요즘에 또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선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또 유럽 전역에서도 시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유럽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식료품 가격 등이 요즘 급등하면서 힘들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민들이 주장하는 게 하나예요. 이 사람들 시위 피켓 들고 있는 거 보면 한 단어입니다. fairness, fair라는 말이 굉장히 나옵니다. 공평을 주장하는 거죠.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면 모두가 똑같이 고통을 감수하자. 왜 모든 고통을 항상 중산층이야 서민들 저소득층만 감수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격을 오르고 이렇게 되는 게 결국 모든 부담이 시민들에게 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유럽이 점점 이 시민들의 시위로 지금 어지러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뭐 영국은 인플레이션이 이미 10%를 넘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네. 이 정부가 이러한 그 고소득자 감세안까지 내놔서 네. 시민들 분노가 지금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이 아니에요. 시위가 상당히 네. 커지고 있어요. 네, 유럽 중에서도 영국이 가장 좀 네. 아주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 리즈 트러스 내각이 결국 오늘 감세안을 철회했지만 여론이 이미 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철회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뭐 에든버러, 글래스고, 맨체스터, 뉴캐슬 전국 50여 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 보도를 보면 각 도시마다 수천여 명에 달하는 시위대들이 모이고 있고요. 주로 유럽은 시위하면 보통 환경단체나 사회단체들이 합니다. 보통 그런데 이번에는 환경단체, 사회단체 물론이고 정치단체까지 가담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위는 이제 정치 시위로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영국에서 최소한 10만여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가디언지는 보도했는데 시위 현장의 구호들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어떤 구호를 외치냐면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이런 구호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올겨울에 서민들 다 대부분 파산할 것이다 이런 구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제 물러설 것도 없고 이제 그 거리에서 죽든 살든 우리 거리에서 이제 투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실제로 영국 에너지 요금이 작년에 비하면 올해 들어와서 3배 이상 올랐다고 그럽니다. 3배 이상 올랐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런 전기 요금이나 가스 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일부 시위자들은 전기요금 고지서, 가스요금 고지서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좀 심각해 보이고 영국은 또 이 철도, 버스, 지하철, 항만, 우편 같은 공공 노조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고 있고 여기에 뭐 국선 변호사도 가세하고 있는데 좀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럼 영국 외 다른 유럽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국가들도 심합니다. 뭐 네. 프랑스, 벨기에, 독일, 체코 같은 유럽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금 시위가 벌어지는데요. 프랑스는 지난 주말 파리, 리옹, 마르세유 같은 주요 도시에서 서민들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역시 그 생활고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였고요. 프랑스 노동총연맹, 극좌 성향 야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등이 주도한 시위였는데 주최 측 추산으로 파리에서만 4만여 명, 마르세유에서 한 4천여 명 모여서 시위했습니다. 이 프랑스 시위대는 물가 안정, 급여 인상, 연금 시스템 개혁 중단 등을 요구했는데 뭐 물가 안정이나 급여 인상은 다른 나라에서 다 똑같이 일어나는 그 주장인데 이 연금 시스템 개혁 중단이 눈길을 끕니다. 그 마크롱 대통령이 정년을 62세에서 64세, 65세까지 지금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42개에 달하는 복잡한 연금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걸 프랑스 시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일은 많이 시키고 연금은 안 주려고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그래서 프랑스 시위대의 구호는 정년을 올리지 말고 급여를 올려라. 이게 프랑스 시위대의 지금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벨기에는 수도 브뤼셀에서 경찰 추산 만여 명의 모인 시위가 벌어졌는데 역시 물가 상승, 임금 동결에 항의하는 시위였고요. 특히 벨기에 시민들이 그런 목소리를 외쳤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이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 때문이다. 이렇게 외쳤고요. 그래서 현 집권 세력, 벨기에 집권 세력도 유럽연합과 함께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지금 그러니까 벨기에 시민들은 대러시아 제재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체코의 프라하에서도 7만여 명이 모인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 역시 대러시아 제재를 규탄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제재를 중단하고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해라. 이 러시아 제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힘든데 그래서 프라하 시민들은 누구를 위한 제재인가? 우리가 먼저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러시아 제재를 빨리 풀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은 구동독 지역 라이프치히, 마그데부르크 등에서 수천여 명이 참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독일 시위대는 이 시민 저항 운동으로 동독 공산 독재를 무너뜨린 그런 시민 저항 운동으로 잘못된 물가 정책에도 대항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